안녕하세요. 셀프컴퓨터 회계학원 원장 김혜성입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 110회 전산회계 2급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상사로 되어 있고요. 네. 자, 우리 프로그램 백데이터 설치해 주시고요. 그래서 수호 상사로 들어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실무 시험 문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라 그랬고요. 회계기간은 23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수호 상사에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되어 있고요. 회사 등록 메뉴에서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서 사업자 등록증하고 우리 프로그램의 회사 등록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회사 등록에서 하나씩 조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가 맞는지 부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회사명은 수호상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개업연월일부터 나와 있으니까 개업연월일은 우리 여기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우리가 개업연월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개업연월일 나와 있죠. 날짜가 다르네요. 그쵸? 9월 14일인데 그래서 개업연월이 2010년 09월 14일입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종목이 전자제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전자제품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수정을 하고 나면 기본적인 거는 거의 다 끝나셨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시니까 사업자 등록증에는 대전세무서장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여기는 사업장 관할세무서가 관악세무서로 되어 있으니까 F2 눌러서 대전으로 우리가 대전세무서장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개업연월일, 그 다음에 우리 종목, 그리고 대전 이렇게 세 가지를 수정을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다음은 수호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입력 내용을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셔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자, 일단 수익 비용을 먼저 한번 맞춰볼까요? 매출, 그 다음 매출 원가가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여, 이제 급여가 틀리네요. 2,400만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110만원으로, 복리후생비 11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430, 50, 70, 230, 890, 89만원까지 됐고, 수익은 이쪽 오른쪽 위에 이자 수익이 20만원, 임대료가 300만원이 있고요. 이자 비용이 85만원이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자비익이 임대료이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임대료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당기순이익이 2,056만원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급여의 금액, 복리후생비의 금액, 그리고 자비익을 임대료로 수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거래처 등록 메뉴에 거래처 등록을 해주시는데, 거래처명이 금융기관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으로 가셔서, 자, 우리가 거래처 금융기관이라 그랬고요. 금융기관에 가셔서 98006번 해주시고, 한경은행, 그 다음에
유형은 보통 예금이고요. 계좌번호 1203-4562-49735. 마이너스 표시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으세요. 아시겠죠? 개설 지점은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은행만 나와 있고, 그래서 은행이 한경은행 쳐도 안 나오네요. 그쵸?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업용 계좌 여부를 그랬으니까 사업용 계좌를 여로 얘는 반드시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계좌번호 쓰실 때 불안하시면 마이너스 쓰셔도 돼요. 마이너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한경은행을 등록을 해 주었고요. 보통 예금 계좌. 자, 그 다음은 이제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그래서 우리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셔서, 자, 처음에 외상매출금. 그래서 처음이 믿음전자 2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진전자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형제, 리트가 아니라 FE 눌러서 형제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액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외상매입금이에요. 외상매입금. 그래서 중소상사의 외상매입금이 1,200. 그 다음에 숭실상회가 1,000만 원, 국보상사가 600만 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대차차익이 없으면 정답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처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예요. 일반 전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날짜는 7월 16일이고요. 자, 이만큼 해놓고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 일반 전표에, 자, 07월 16일 날 상품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그랬으니까 계약하고는 거래 아니에요. 얘는 거래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거래가 아닙니다. 필요 없고요. 계약금 6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얘만 거래가 되겠죠. 그쵸?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계약금을 입금받았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보통 예금이 60만 원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대변에 계약금 받으면 뭐라 하죠? 선수금. 선수금은 거래처 우와 써주셔야 합니다. 그쵸?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8월 4일 날, 기업이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뭐를 구입했대요?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BC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1,500만 원어치를 샀고요. 오늘 날짜는 8월 4일입니다. 그쵸? 그래서 일반 전표에 08월 04일 날,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비품이 들어왔고요. 비품 1,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BC카드, 그러면 이렇게 카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요. 8월 25일 거래입니다. 8월 25일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동차세 영업용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800번대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자, 대변에 현금이 나가나요? 12만원 나가면 되겠고, 차변에 우리 자동차세 뭐라고 해요? 세금과 공과. 그래서 세금과 공과인데 우리는 항상 번호가 여러 개에 있는 계정 과목이 나오면 800번대를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자동차세를 납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9월 6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날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중 180만 원이 예정일보다 빠르게 회수되어 할인을 해줬어요. 몇 프로? 2%. 그러면 36,000원을 할인을 해줬나요? 이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예정일보다 빠르게 회수되어, 이게 멘트가 중요한 거고, 우리는 조기 결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기 결제에 따른 할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얘를 우리는 계정 과목을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출 할인. 그래서 친절하게 매출 할인 계정을 사용할 것 이렇게 주어져 있죠. 주어져 있어도 매출 할인,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일반적으로 기본 상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도소매업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판매하는 도소매업이니까 상품 매출에 따른 매출 할인을 선택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얘의 코드 번호가 상품 매출이 401번이기 때문에 403번 매출 할인을 선택을 해 주셔야지 돼요. 이거는 전산회계 2급은 도소매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이 이 외상 매출금은 상품 매출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회계 1급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상품 매출도 나오지만 제품 매출도 나와요. 그러면 문제상에서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인지 제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인지가 주어져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알아서 맞게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외상 매출금을 일단 회수하게 돼서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차변에 당좌 예금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또 할인도 이루어질 거고, 대변에 가서는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게 기본 논리예요. 그래서 수분 상사의 외상 매출금 180만 원입니다. 그럼 일반 전표에 자, 일단 오늘 날짜는 09월 06일이고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수분 상사 외상 매출금 180만 원이 없어지게 되겠고요. 차변에 가서 우리는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걸 칠 건데, 얘가 이제 코드 번호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니까 상품 매출에 따른 매출 할인 40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36,000원이 되겠고요. 차변의 나머지는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9월 20일 날로 가볼게요. 영업부 직원들 간식을 현금으로 구매했어요. 그러면 간식은 우리가 뭐라고 처리해요? 독립후생비라고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쵸? 현금으로 구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대요. 간식의 금액은 20만 원인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20만 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9월 20일 날. 그래서 9월 20일 날 우리는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2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출금전표 쓰셔도 돼요. 출금전표로 그냥 출금전표입니다. 복리후생비 그래서 20만원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저는 시험 보실 때 입금 출금보다는 그냥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려요. 그래서 얘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날 거래입니다. 10월 5일날 당사의 상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홍보용 포스트잇을 제작하고 사업용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그래서 포스트잇 하는데 50만 원이 들어갔어요. 홍보물닷컴에서 우리가 10월 5일날 그러면 홍보가 목적이니까 홍보할 목적으로 그랬으니까 홍보할 목적으로 돈을 쓰면 우리는 얘를 뭐라 하죠? 광고 선전비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카드로, 삼성카드로 결제를 하였고요. 금액은 여기에 50만 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오늘 날짜는 10월 5일이고요. 10월 05일 날 차변에 광고 선전비 항상 800번대입니다. 항상 800번대 50만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10월 13일입니다. 이재민 도끼 현금을, 이재민 도끼 성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브루이 도끼 성금 내고 그러면 얘들 우리는 기부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기부금으로 현금 50만원. 그러면 10월 13일 날 우린 대변에 현금이 50만원이 나갔고요. 차변에 가서 우리는 얘를 기부금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 마찬가지 출금전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월 1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직원의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
회사부담분. 이 회사부담금은 우리가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부담금. 직원부담금이 나오는데 직원이 부담한 것은 월급에서 우리가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직원부담금은 우리가 뭐라고 해나요? 예수금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 모두를 우리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보통예금은 38만 원이 될까요? 그쵸? 보통예금은 38만 원 이렇게.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38만 원 나가게 되고 차변에 복리후생비와 예수금이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1월 01일 날 우리는 대변에 보통예금 38만 원,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가 19만 원, 그리고 차변에 예수금이 19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친절하게 여기 또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 계정 사용할 것 이렇게 친절하게 또 나와 있네요. 그쵸? 이렇게 구분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5번은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입력된 내용을 검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을 하여 올바르게 정정하시라 그랬어요. 자, 8월 16일 날 거래인데요. 운반비로 처리한 5만 원은 무선 상사로부터 상품 매입시 운반비라 그랬거든요. 매입시 운임은 어떻게 해요? 우리 원가에 포함하게 됩니다. 원가에 포함한다는 얘기는 결국 상품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8월 16일 날 08월 16일 날 운반비를 운반비라고 처리해놨죠. 그쵸? 그래서 운반비를 뭐로 바꿔라? 상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품으로 변경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9월 30일 날 농협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모두 차입금 원금 상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시나 차입금 원금은 1,000만 원이고 100만 원은 이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이자 100만 원은 우리가 뭘로 따로 만들어야 돼요? 이자 비용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1,100만 원 우리가 차입금 원금은, 그래서 차입금에 대한 원금은 1,000만 원입니다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9월 30일 우리는 차입금의 금액은 얼마더라? 1,000만 원이더라. 그러면 우리는 다시 또 차변에 뭐가 생겨야 돼요? 이자 비용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차변에 우리가 이자 비용, 차입금에서 1,000만 원 빼주시고 이자 비용에 100만 원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결산입니다. 결산. 네, 회계이급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결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소모품을 구입하고 자산 처리한 금액이라 그랬어요.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필요한 게 비, 미, 자, 사. 비용 처리되어 있을 때는 비용일 땐 우리가 뭘로 처리한다? 미사용액을 회계 처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산으로 처리되면 사용액을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입하고 자산 처리한 그랬으니까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액을 회계 처리해 주셔야지 되고요. 그럼 사용액은 7만 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처리한 게 소모품이었죠. 그럼 소모품은 무조건 대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는 무조건 반대로 차변에 소모품 B 7만 원.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 7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우리는 12월 31일 날 우리는 차변에 소모품 B 800번대 830 소모품 B가 7만 원.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 7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가수금 잔액 20만원은 외상매출금 회수액으로 판명되었다. 무언가로 판명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반대쪽으로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수금 잔액 20만원이 어디 있는지로 확인을 하셔야지 되니까 합계잔액 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가수금 잔액이 어디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사라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셔서 12월 31일 날로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가수금의 잔액은 이렇게 대변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가수금이 어디로 사라진다고요? 차변으로. 가수금 20만원이었나요? 자, 가수금은 20만원이었고 이 가수금 20만원은 대변에 외상매출금 강원상사의 외상매출금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면 되겠고요. 이해 되시나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현금과 부족 10만원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현금과 부족도 마찬가지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잔액이 어디 있는지로 확인하셔야 돼요. 현금과 부족 마이너스로 나와 있죠. 얘는 대변에 잔액이 있는 거예요. 현금과 부족 여기가 양수이면 차변에 있는 거고 음수이면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 잔액이니까 차변으로 없어져야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 얼마가 없어져요? 10만원. 그리고 대변에 여기에서 양수가 생기면 무조건 이익이고 음수가 생기면 무조건 손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60만원하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50만원. 감가상각은 그냥 습관적으로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매출원가 여부는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감가상각 이렇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중에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얼마였죠? 우리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60만원. 6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아래칸에 비품 아래칸에 5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표 추가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분계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서 12월 31일을 확인을 해 보시면 이렇게 막 전표가 여러 개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또 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감가상각비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니까 굳이 분개하지 마시고 결산자료, 왜냐면 회계 1급으로 올라가시면 무조건 결산자료 입력을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되기 때문에 세무 2급으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산이 자동 결산되는 것들은 무조건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문제들을 다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이제 조회 문제예요. 조회 문제. 그래서 첫 번째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가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에 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어디 가라고요? 거래처 원장. 그래서 무조건 거래처 원장을 가셔서 조회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말이니까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셔서 06월 뭐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 앞에는 6월 30일까지 외상매출금에 엔터 치시게 되면 외상매출금 거래처의 잔액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뭐라 그랬어요? 가장 적은 거래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잔액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가장 적은 거래처 218번 드림상사입니다. 그래서 드림상사, 그래서 상호와
잔액. 그랬으니까 드림상사 42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날짜는 1월 1일서부터 하셔도 상관없어요. 1월 1일서부터 하셔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짜만 맞으면 돼요. 잔액이니까. 그 날짜에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앞에 날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 가장 많은 달,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총계정 원장에 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총계정 원장에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총계정 원장에 가셔서 1월부터 6월까지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811번 복리후생비입니다. 두 번 쳐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1월서부터 6월까지가. 그래서 지출이 가장 큰 달이라 그랬으니까 제일 큰 달은 3월이 되겠네요. 그쵸? 네. 3월이고 252만 4천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잔액 보시면 안 돼요. 비용은 차변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3월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월 말 현재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 장부가액을 물어보면 장부가액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지 될까요?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여기 있는 재무상태표에 06월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6월에 차량 운반구 나오게 되고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감가상각 유격을 뺀 나머지 금액. 그래서 1,6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1,600만 원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전산회계 2급 실기 문제를 풀어봤는데, 네. 그닥 많이 어렵지는 않으세요. 근데 시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는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야 익숙해지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조회를 좀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기출문제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냥 각 조회만 문제를 쭉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주기적인 반복이 여러분들 합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